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미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발언 때문에 크게 하락했다가 주말에 중국과 관계 회복 여지를 남기면서 다행히 오늘은 회복하고 있는데요. 다시 불지펴진 이 미중 무역 갈등 어떻게 보셨나요? 핵심은 가격 지표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 반응을 했고 미중 분쟁이 재점화된 큰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빠진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한다라고 한 것과 이달 말에 한국에서 예정되어 있던 에이펙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트럼프가 SNS에 방금과 같은 이야기를 썼던 이유는 이 단순한 목리가 아니라 중국이 히토리에 대해 한 수출 제재를 강화하는 발표를 이전에 했었던 부분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봐야 될 건데, 중국이 하필 왜 이 타이밍에 히토리오 수출 제재를 강화를 했느냐 이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이제 미중 고율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교섭력을 조금 더 갖추기 위함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제스처였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 거고요. 따라서 두 액션의 전제가 협상을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언급한 회담 결렬이나 고율 관세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중 긴장 고조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 정도의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고 증시에도 레버리지 청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대규모 청산 때문에 당분간 이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레버리지가 청산되면 시장 유동성은 실제로 축소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허용 한도, 호가의 깊이, 그리고 신용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적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례 없었던 청산이 발생했던 만큼 암호화폐 시장 해당 충격 여파가 당분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100% 조치는 이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강화 때문에 나왔죠. 그런데 이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서 리튬 배터리 또 인조 다이아몬드도 수출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증시는 좀 지금은 안심하고 있긴 하지만 미중 갈등 장기화로 다시 좀 증시가 하락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미중 갈등의 장기화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여력을 키우기 위한 이제 카드패를 공개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국이 갈등 양상을 키워가기보다는 더 잘 협상하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가가 오늘 또 반등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추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갈등이 다시 고조된다 하더라도 이 시기는 길어도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10월 말 정도까지일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화 되기보다는 미중 간의 이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어 위브, 네비우스와 같은 GPU 활용에 특화된 차세대 클라우드인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네오 클라우드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오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범용 클라우드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AI 컴퓨팅 연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이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네. 네오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GPU를 중심으로 AI 컴퓨팅 연산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업체들은 최초의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미 갖춰진 데이터 센터에 AI 연산기인 GPU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설비를 갖추고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한 기업들인데, 대표적인 상장 기업으로는 코어이브나 뇌비우스, 아이렌 같은 기업들이 해당을 합니다. 이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AI 컴퓨팅 연산량 수요의 어떤 가속화 현상이 최근에도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빅테크들이 앞다투어서 AI 반도체를 확보를 하고 있고, 오늘도 계속 뉴스 플로우들 나오고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가 AI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빅테크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컴퓨팅 연산량을 확보하는데 이제 계속 주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런 컴퓨팅 연산을 전문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이제 네오 클라우드 같은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네오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빅테크와 직접적으로 그 AI 컴퓨팅 제공 장기 계약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매출 성장이 또 예측이 되고 있고요. 기업의 규모가 이제 빅테크들 어떤 이제 AI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는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만 염두를 했었지만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고 전문적인 퓨어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요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그 클라우드 매출액 성장률이 연간 30%에서 40% 정도라고 봤을 때 요 기업들은 이제 뭐 연간 2배씩 성장하는 그런 궤적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더 퓨어 플레이어이고 좀 더 성장성이 이제 높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 AI 연산 슈티지 상황에서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코어이브는 1.05% 상승 중에 있고요.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6.39%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한편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나노 공정을 전면 가동하면서 매출이 140조 원 돌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TSMC의 매출이 좋으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좋은데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내년에도 좀 흐름이 좋을까요? 뭐 마침 이번 주 이제 16일에 TSMC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AI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그 이제 시작점으로 TSMC 실적을 보고 그 뒤에 나오는 뭐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뭐 다른 이제 빅테크들의 성과들을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내년까지도 여전히 지금 TSMC의 경우에는 유일한 그 AI 반도체 그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 황숙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